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낡은 옷을 입은 80살 할머니를 향한 차가운 말. 은행 직원의 손짓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서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로 따라왔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은행 앞에는 검은 세단이 멈춰 섰고 모든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시장 골목길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삐 오갑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아직은 따스했지만 벌써부터 겨울 준비를 하는 상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80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아빠진 검정색 패딩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매 부분은 이미 솜이 비어져 나와 있었고 곳곳에 기운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한때 하얀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밑창은 여기저기 닳아서 울퉁불퉁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할머니가 끌고 다니는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빨간색 체크무늬 천으로 만든 그 보따리는 이미 색이 바래져 분홍빛에 가까웠고 모서리 부분은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코를 살짝 찌푸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길을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 한 명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저리로 가면 안 되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별일이다, 별일이야.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말입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할머니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변을 따라 걷는데 신호등에서 멈춰 선 차 안의 사람들도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창문을 올리기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아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할머니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데 말이야. 할머니가 향하는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걸어서는 제법 거리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버스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는 시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가까이 걸어서 드디어 은행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번쩍번쩍한 유리창과 화려한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삐 드나들고 있었고 모두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할 일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은행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을 제대로 대해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할머니가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반짝반짝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화분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카운터 뒤에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대기석에는 정갈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돌아본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차림새를 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분 여기 온 게 맞나? 대기석 한쪽에서 들려온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옆에 앉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냄새 나지 않아? 혹시 노숙자 아니야? 이번에는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지만 할머니는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입술을 읽어가며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번호표를 뽑으려고 발권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권기 앞에 서자마자 한 명의 남자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손님. 직원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통장 업무 보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원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기는 고객님들이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도 고객인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분들께서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의 조치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객입니다. 할머니는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통장이나 신분증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손을 내저으며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할머니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굴욕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큰 소리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자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이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어디든 들어오려고 한다니까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과 웃음소리를 등에 받으며 천천히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각 발걸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왔는데 단지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지만
길거리에서는 그것을 닦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은행을 감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특히 3층에 위치한 VIP 전용 라운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들 긴장하세요. 지점장은 김신일 부장이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이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지만 오늘처럼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절대로 신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어제 할머니를 내쫓았던 박 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은행 최고 VIP 중에 VIP시다.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해드리면 우리 지점 전체가 큰일 난다고 본사에서 그러더라.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VIP 라운지 직원들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청소를 마쳤고 최고급 원두로 커피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꽃꽂이도 새로 교체했고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새로 틀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셨죠? 여직원 하나가 벽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차량이 이미 출발했다고 연락이 왔어. 김 부장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은행 정문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고 차체도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은행 로비의 직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들이 내쫓았던 그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할머니는 어제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옷은 여전히 낡았지만 어딘가 당당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이 황급히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제 저희 은행에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제 일은 참 실망스러웠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할머니를 내쫓았던 박 대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김 부장이 공손히 말하며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어제 큰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목소리는 큰 소리였지만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VIP 라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어제 자신이 서 있던 1층 로비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 한 잔이면 됩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서 일어난 일이 VIP 라운지까지 전해졌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내쫓았던 박 대리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인데 말이에요. 김 부장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제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어떤 요구를 할지, 혹시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VIP 라운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컵을 내려놓자 그 작은 소리조차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예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말입니다. 김 부장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 부장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를 내쫓은 직원이 누구였더라? 그 순간 VIP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고 김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두려워했는데 결국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어제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게 김 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김 부장은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들어 1층으로 연락했습니다. 박 대리, 지금 즉시 VIP 라운지로 올라오세요. 몇 분 후 박 대리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박 대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박 대리의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였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 신뢰를 범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할머니는 박 대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그리 매섭지는 않았지만 박 대리에게는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행동을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대리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박 대리의 사과를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VIP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박 대리님,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저를 보고 첫 번째로 떠올린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박 대리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노숙자라고 생각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는 회장님을 노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를 내쫓았군요. 네.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고객들 말이군요.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많으시죠?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1층 로비에서 할머니가 내쫓기는 장면을 목격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할머니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이 박 대리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일부는 속으로 박수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박 대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박 대리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말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더더욱 그래요. VIP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가 주는 깊은 교훈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할머니가 박 대리와 직원들에게 훈계를 마친 후 VIP 라운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고 직원들은 할머니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손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아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제 계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 선언과 같았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계좌 정리라고 하시면 모든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해요. 할머니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VIP 라운지 안의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은행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가 이 은행의 최고 VIP 고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김 부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VIP 라운지를 떠나고 난 후 김 부장은 즉시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부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께서 모든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본부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해서 회장님을 노숙자로 오해하고 내쫓았습니다. 이런 미친. 본부장의 화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당장 회의실로 와. 전화를 끊은 김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은행의 핵심 VIP 고객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1시간 후 은행 본사 회의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김 부장은 회의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보고해. 본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초라한 차림으로 은행에 왔던 것부터 박 대리가 할머니를 내쫓았던 과정까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본부장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VIP 고객을 노숙자로 오해해서 내쫓다니.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떠나게 되면 단순히 한 고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신뢰도와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은행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께 사과드려야 해. 한 임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본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회장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김 부장은 본사로 오는 차 안에서 이미 여러 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예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관련된 다른 사업체들의 계좌까지 모두 옮겨간다면 그 손실액은 지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직원은 당장 징계하고 지점장도 책임져야 해.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지점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회장님을 만나서 사과드려야 해. 김 부장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회장님 성격상 한번 결정하시면 번복하지 않거든. 본부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이미 계좌 이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지점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봐. 그동안 우리가 대책을 세워볼게. 본부장의 말에 김 부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외관은 낡고 초라해 보였지만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그 서랍장의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앨범 몇 권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앨범 하나를 꺼내서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작은 좌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통통했고 눈빛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좌판 위에는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할머니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거칠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참 힘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너희들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지. 할머니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0대의 할머니가 좀 더 큰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50대의 할머니가 졸업식에서 아들,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할머니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앨범의 뒷부분에는 최근 몇 년간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할머니의 표정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자신을 내쫓던 박 대리의 모습, 오늘 떨면서 사과하던 김 부장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말이야.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경험해온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좀 다르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자신 같은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 안타까웠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풍토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할머니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세상은 만들어야지.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을 옮기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할 이야기들을 미리 정리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글을 썼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들을 혼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전날 밤 정리해둔 메모를 가방에 넣고 다시 은행을 향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세단이 할머니를 태우고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할머니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표정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층 당당해 보였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할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의 재등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의 고요함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박 대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류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김 부장이 황급히 1층으로 내려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가죠. 할머니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부장은 계속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본사에서 어떻게든 할머니의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등장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방에서 어젯밤 작성한 메모를 꺼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김 부장님, 할머니가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제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메모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VIP 라운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 좋은 의미인지 아니면 더 나쁜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 은행에 계속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키며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 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앞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고 운용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메모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기금에 제 총 자산의 30%를 기부하겠습니다. 김 부장과 임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총 자산 30%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은행을 떠나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위한 엄청난 기여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그대로 이 은행에 거치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은행이 달라져야 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사에서 온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을 외모나 냄새, 그리고 옷차림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직원들이 노인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메모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본사에서 온 임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가 기부한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김 부장은 할머니의 조건들을 들으면서 점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권리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조건을 듣고 난 후 VIP 라운지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은행의 문화를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눈물을 머금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사에서 온 임원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리님, 할머니가 박 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박 대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히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은행,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은행을 만들어가요. 할머니와 은행 간의 약속이 체결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은행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은행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까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인사에 따뜻하게 답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층 로비 한편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대 서비스 시행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모십니다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할머니가 기부한 기금으로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의 감사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할머니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밝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군요. 박 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 도움을 받으신 김할아버지께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할머니는 박 대리가 건네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대리 씨는 요즘 어떠세요?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박 대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 응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제로 박 대리는 지난 석 달 동안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노인 고객 응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고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VIP 라운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부장이 할머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특별 기금으로 12분의 어르신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주거비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지점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을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은행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정말 그러했습니다. 할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된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은행 전체의 분위기가 따뜻해졌고, 이는 모든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인 고객들 사이에서는 가장 편안한 은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그 골목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걸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변한 것도 있지만 지역 사회 전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희 은행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상점들도 노인 고객을 더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변화가 은행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서 만드는 파문처럼 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넓은 범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업무를 마친 할머니는 다시 그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떤 이는 환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고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은행에서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고마워해요. 골목을 걷는 내내 이런 훈훈한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바란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다시 그 낡은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한 장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기금 전달식을 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할머니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진짜 옷이지. 할머니의 이 말은 지난 석 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도 그 낡은 옷을 입고 은행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시선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질 이야기였습니다.